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답게 살아가는 나와 너의 이야기 인박스 시작합니다. 삶이 더 좋아지는 것에 편법은 없다. 지름길이 없다. 돈을 쓰면 돈이 사라지고 술을 마시면 숙취로 고생을 하게 된다. 등가 교환의 법칙이다. 세상엔 공짜로 생기는 좋은 일은 없다. 그러니 지금 삶이 안 좋을 때일수록 착실히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잠깐 기분을 좋게 만드는 홧김 비용은 결과적으로 삶을 더 안 좋게 만드는 악순환이 된다. 기분을 관리하고 삶을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의무를 다하는 것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그 방법만으로도 웬만한 건 다 좋아진다. 삶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의무를 다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안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내용은 출처는 모르지만 굉장히 공감이 되는 내용이어서 가져와 봤어요. 삶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쉽게 빠르게 얻으려고 요행을 바라면 안 된다는 거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지켜야 하는, 지키고 있는 기본적인 의무는 아주 단순해요. 바로 나 자신을 돌보는 일. 여기서 요행을 바라지 말라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로또는요? 로또 당첨되는 것도 요행을 바라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요행이 아니에요. 로또를 맞기 위해서 적어도 내가 직접 로또를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넘버 체크를 해야 하잖아요. 그거는 행운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에 가까워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요행은 요행을 바란다는 건 내가 사지도 않은 로또가 저절로 손에 들어오는 거. 심지어 당첨이 된 로또를 얻기 원하는 거죠. 1등이 된 로또를. 더 나아가서 당첨금이 바꿔져서 내 손에 쥐어지게 만드는 거. 사실상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세상에 어떤 누가 무슨 이유로 다 떠먹여 주겠어요. 자기가 가졌으면 가졌지. 나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가끔 그런 불가능한 마음을, 바램을 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은 채 좋은 결과만 얻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게 진짜 요행이고 환상이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 모두 꿈에서 깨어나시죠. 우리는 무언가를 얻으려고 할 때 그게 돈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마음의 평온이든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누구나 더 좋은 삶을 원하지만 더 좋은 삶은 결코 공짜로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거창한 목표를 이루는 거? 큰 성취를 쌓아서 올리는 거? 아니에요. 삶을 조금씩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사실 아주 사소한 데 있어요. 바로 자기 자신을 챙기는 거. 나를 돌보는 작은 의무를 매일 성실하게 지켜내는 거예요. 이게 삶을 지탱하는 뿌리가 되어줄 거고 그 뿌리에서 열리는 열매가 바로 효율적이고 안정된 하루가 될 거예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려고 해요. 자기 돌봄이라는 뿌리, 그리고 그 뿌리에서 자라는 효율적인 하루라는 열매, 그리고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 꽤 잘 살고 있구나 라는 감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해서요. 우리 흔히 자기 돌봄이라고 하면 큰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운동을 꾸준히 하고 탄단지 건강한 식단을 하고 자기 개발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해야지만 제대로 된 자기 관리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그것들도 훌륭한 자기 관리이고 필요한 건 맞아요. 하지만 오늘 말하는 자기 돌봄에서는 그런 거창한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치를 하는 거, 공복에 유산균을 잘 챙겨 먹는 거, 점심 식사 후에 비타민을 챙겨 먹는 거. 내가 피곤해 죽겠어도 깨끗하게 세안하고 스킨케어를 바르는 거. 이런 습관들이 자기 돌봄의 뿌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듣기만 했을 때는 습관이라고 하기에 좀 애매하죠. 너무 사소하고 당연한 것 같잖아요.
물론 당연한 건 맞는데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작은 습관이 은근 손이 많이 가고 귀찮잖아요. 근데 이 습관들이 주는 만족감은 생각보다 작지 않아요. 마치 내가 나를 잘 챙기고 있다는 조용한 확신을 심어주거든요. 자기 돌봄의 가장 큰 효과는 몸이 좋아지거나 피부 관리가 되거나 스마트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보너스일 뿐이에요. 진짜 핵심은 나는 나를 방치하고 있지 않다는 마음의 안정감이에요. 이 안정감이 하루를 버틸 수 있는 내 삶을 이끌어가는 심리적 기반이 되어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안정감은 어디로 이어질까요? 바로 효율성으로 이어져요. 효율적이다. 사전적 의미로는 같은 노력과 시간을 들였을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걸 뜻해요. 즉, 투입 대비 산출이 커지는 거죠. 우리 가성비 좋다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안정감이 이 효율을 만드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안정감은 머릿속 불필요한 잡음을 줄여주고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게 되면 집중력과 실행력이 꾸준히 유지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집중과 실행이 결국 같은 노력으로도 더 큰 성과를 내게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퇴근하고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귀찮잖아요. 너무 귀찮으니까 화장도 안 지우고 혹은 샤워는 밀어놓고 침대에 바로 들어 누워요. 그리고 생각하죠. 씻어야 되는데 너무 귀찮다. 조금만 이따가 할까? 핸드폰만 하고 할까? 그 상태에서는 책을 보든 밥을 먹든 다른 업무를 하든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해야 할 게 있는데 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미루고 남겨두니까 이 찜찜한 마음이 자꾸만 따라오게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집에 오자마자 씻고 화장도 말끔하게 지우고 뽀송한 상태라면 머릿속 잡음이 사라지겠죠? 해야 할 것을 해치우고 나니 마음도 가벼울 거고 그 순간부터는 하고 싶은 일에 온전히 몰입할 수가 있는 거죠. 같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 성과는 2배가 될 거예요. 아주 효율적이죠? 이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루 전체에 큰 영향을 줄 거예요. 같은 하루를 살아도 작은 차이로 효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안정감이란 단순한 휴식이나 편안함이 아니에요. 그건 마음속 불필요한 잡음을 줄이고 에너지가 엉뚱하게 새어나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힘인 거죠. 그리고 이 힘이 쌓일수록 우리는 해야 할 일에 더 깊게 꾸준히 몰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효율이라는 건 무조건 시간을 쪼개고 빈틈없이 알차게 계획을 짜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돌본다는 작은 의무에서 비롯되는 안정감, 그 안정감에서 시작되는 집중과 실행, 그리고 그 결과물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제가 말하고도 조금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한 줄 요약을 해버리자면 자기 돌봄이 안정감을 만들고 그 안정감이 하루의 효율로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이 효율이라는 말, 꼼꼼한 계획이나 완벽하게 해내는 것과는 거리가 있어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봐요. 내가 들인 노력에 비해 얻는 결과가 크다. 이 뜻 그대로예요. 거대한 프로젝트가 아닌 그저 몸을 챙기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시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다루는 거. 그 외에도 내 일상에 효율적인 루틴을 추가하는 거. 이게 다예요. 이 루틴들이 쌓일 때 우리는 같은 하루를 살아도 훨씬 많은 것들을 얻어낸다는 거죠. 제가 어디서 봤는데 누군가는 효율적인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말했어요. 아침, 오전 시간 잘 활용하기. 스스로 가장 효율적인 시간대 파악하기. 해야 하는 것들과 하고 싶은 것들을 구분하기. 100번 생각하는 것보다 한 번 행동하기. 게으른 완벽주의에 빠지지 않기. 시간, 숫자 강박에서 벗어나기. 맞아요. 저는 이걸 보고 이분이 말한 6개 전부 다 공감했어요.
저 또한 저것들을 활용해서 효율적인 하루를 보내고 있었고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 자신만의 효율을 찾아야 돼요. 근데 보통 효율적인 일상, 자기 돌봄을 잘하시는 분들은 저 위에 말한 것들이 일상에 잘 녹아 있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내가 내 패턴을 제일 잘 알잖아요.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건지 내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조금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굳이? 라는 이유로 모른 척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뿐이에요. 누군가는 위처럼 효율적인 일상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리스트화해서 실천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건강 루틴, 게으름 루틴, 자기 전 루틴처럼 파트를 나눠서 실천할 수도 있어요. 각자한테 맞는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건강 루틴을 짠다면 이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치하기, 공복에 유산균 먹기, 점심 식사 후에 종합 비타민 먹기, 앉을 때 다리 꼬지 않기, 집에 오자마자 화장 지우기 또는 샤워하기, 자기 전에 스트레칭 10분, 매일 하루에 한 번 과일이나 채소 먹기, 또는 게으름 극복 루틴도 짤 수 있겠죠?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금지, 출근 시간 20분 전에 여유롭게 도착해서 커피 마시기, 주말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기, 출퇴근길에 책 읽기, 입은 옷은 바로 빨래통에 넣거나 걸어두기. 이렇게 사소한 루틴, 습관, 의무들을 만들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스스로에게 신뢰가 쌓일 거예요. 이 자기 신뢰가 쌓이면 삶은 조금 더 단단해지고 집중력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예요. 이게 나열해보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씩 하나씩 하고 나면 되게 뿌듯해지고 으쓱해지는 것들이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내가 나를 잘 챙기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면서 자기 만족감도 올라가는 좋은 습관, 루틴들이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을 너무 잘게, 많이 쪼개지 말 거. 기간을 너무 길게 잡지 말 거. 뭐야, 어쩌라는 거야. 이러지도 저러지도 말라는 말 같겠지만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풀어드리자면 먼저 너무 잘게, 많이 쪼개지 말 거. 이거는 나노 단위로 시간을 쪼개지 말라는 거예요. 분 단위로 7시 기상하기, 7시 30분 요가하기 이런 식으로 쪼개버리면 루틴 만들기, 내가 세운 약속이 아니라 계획이 되어버리면서 꼭 이뤄야 하는 부담감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 조금은 큼지막하게 설정하는 게 좋더라고요. 물론 이게 조금 몸에 익었다. 나는 조금 더 계획적으로 디테일하게 짜는 게 좋다. 이게 나한테 맞아 하는 사람은 잘게 쪼개도 괜찮겠죠? 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잘게 쪼개는 건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기간을 너무 길게 잡지 말 거. 이거는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 가기, 배달 음식 월 3회 이상 금지. 이런 식으로 느슨하게 기간을 너무 자유롭게 두지 말자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미루기 쉬워져요. 주 3일? 내일 가야지. 또 다음날이 됐어. 아직 시간 남았지? 내일 가야지. 주말에 가야겠다. 이렇게 미뤄버릴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럼 의무감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시간과 숫자의 강박을 느끼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나씩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게 더 중요하고 그게 진짜 효율을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꼭 이 두 가지 기억하셔서 나만의 루틴을, 약속을 짜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들도 떠오르는 작은 루틴, 나와의 약속들이 있으신가요? 있으셨나요? 아무도 몰라주더라도 사소해 보이더라도 그 루틴이 곧 뿌리가 되어줄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에서 자라난 효율이라는 열매가 여러분의 하루를 단단히 채워줄 거고요. 오늘 말하는 건 계획적인 삶, 습관 만들기와는 조금 결이 달라요. 더 부드럽고 사소하고 데일리한, 이미 우리가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나를 만든 혹은 나를 만들어갈 자기 돌봄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모든 게 연결돼 있어요.
작은 자기 돌봄 습관은 뿌리처럼 내 삶을 단단하게 지탱해주고 그 뿌리에서 효율적인 하루라는 열매가 자라난다. 그리고 효율적인 하루의 맛을 보면 다시 자기 돌봄에 신경을 쓰게 될 거예요. 더 효율적인 하루를 원하게 될 거니까요. 그러니 우선 쉽게 접근을 해보세요. 운동을 못해도 괜찮고 공부를 하지 않아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만든 작고 사소한 귀여운 습관, 루틴들이 결국 나를 지켜줄 거니까요. 그리고 이 작은 습관, 루틴이 모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큰 프로젝트를 만들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챙기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마음이 쌓여 결국 내 몸과 마음을 지켜준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최근부터 피부 관리 루틴을 시작했어요. 요새 피부가 너무 엉망이어서 스트레스였는데, 사실은 턱 아래에 뾰루지가 주기적으로 났긴 했거든요. 그게 스트레스긴 한데 그때마다 뭐 주사를 맞거나 약을 바르고 뭐 이 정도면 됐지 하고 크게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 뾰루지들이 더 많이 생기면서 범위도 넓어지면서 와, 안 되겠다. 이대로 두면은 얘네가 세력을 더 넓혀가겠다. 안 되겠다. 해서 몇 날 며칠을 찾아보고 홈케어를 시작했어요. 이 피부과를 다니기에는 너무 거창하고 무엇보다 비싸서 집에서 더 집중하고 케어를 해주자 해서 세안부터 스킨케어 그리고 침구까지 싹 다 바꿨거든요. 처음에는 할 것도 많고 시간도 걸리고 적응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귀찮은데 어떡하지? 내가 이걸 얼마나 하려나? 이렇게 해도 피부가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 시간들도 나를 돌보는 시간이고 나를 가꾸는 시간이야. 이 시간으로 내 피부가 달라진다 라는 생각을 마음을 먹고 나니까 어떻게든 촘촘하게 시간을 들이게 되고 부지런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다행인 건 주사를 맞아도 안 났던 뾰루지가 거의 아물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작은 시간을 쏟는 거에도 내 의지가 담기고 그걸로 인해서 조금의 변화가 보이면 뿌듯함이 배가 돼서 돌아오더라고요. 그 맛에 더 관리를 하고 싶어지고 그 시간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하루에 단 하나라도 아주 작은 루틴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있으시다면 더 추가하셔도 좋고 유지하셔도 좋고 없으시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아무도 몰라볼지라도 내가 알잖아요. 아마 뒤돌아보면은 나 꽤 잘 살고 있잖아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 자신을 위한 선물이 되어 있을 거고요. 오늘도 우리 하루가 작은 습관으로 단단해지길 응원할게요. 삶이 좋아지는 데는 편법은 없어요. 효율적인 건 있어도 지름길은 없다라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지키는 작은 의무를 다할 때 그 삶은 분명 조금씩 더 단단해질 거예요. 그럼 오늘의 인박스 자기 돌봄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또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다면 마음껏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혹은 듣고 싶은 주제나 키워드가 있다면 마음껏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라면 그 선 안에서 최대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인박스는 팟빵, 오디오 클립, 스포티파이, 그리고 유튜브에서 언제 어디서든 함께하니 놓치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